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필립의 새한방을 시어머니 덕분에 알게 되었고 금세 팬이 된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사실 시어머니의 소원이라고 하셔서 글을 적게 되었어요. 이야기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입니다. 재밌게 적어볼 테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의사 커플로 오랜 기간을 연애하고 결혼하셨고 사랑의 결실로 저를 낳으셨답니다. 아빠 엄마는 제가 당신들처럼 의사가 되길 바라셨는데 저는 꿈이 달라서 다른 길을 걸었어요. 대학교를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4년 정도 준비하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답니다.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하자 별의별 사람들이 찾아오더군요. 뻔뻔한 범죄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인간들의 변호는 맡고 싶지 않아 거절하기 쉬웠고 정말 억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적을 순 없고 그냥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거나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드렸네요. 명성이 자자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을 잘하는 변호사로 소문이 나서 의뢰인이 줄을 서서 일을 맡겨주셨네요. 수년간 열심히 변호사로 일했더니 어느새 30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거울을 보니 주름살과 흰머리도 여러 가닥 나와 있더군요. 부모님은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하고 쉬엄쉬엄 일하면서 지내라고 하셨는데 저는 비혼주의자인데다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서 살던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형사사건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주먹에 붕대를 감고 있는 데다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단순 주먹질로 찾아왔나 싶어 어지간하면 합의하고 끝내라고 조언해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저는 박태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하는 놈을 제압한 적이 있어요. 변호사님도 아실 겁니다. 로미오 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그 뉴스의 주인공이세요? 그 지나간 사람들에게 무참히 공격하던 사이코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그분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때 그놈이 여러 사람을 공격하는 걸 막으려고 힘을 써서 막느라 주먹질을 좀 했어요. 변호사님도 아시죠? 그런데 그놈이 구속된 이후에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엄마야, 그 잔인한 놈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검사가 고소했대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실적에 미친 사람인가 봅니다. 의로운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다니 이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 일을 돕지 않는다니까요. 그러게야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을 찾아다녔는데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 의사 불벌이라 합의금 몇백 주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면서요. 네. 그 변호사들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변호사협회에 확 고발해버릴 테니까. 인간들이 왜 다들 그렇게 못났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변호사로서 송구하네요. 박태식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건을 맡아서 꼭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검찰에 고발해서 위로금까지 싹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저의 결심을 보여드리자 그 의뢰인은 이제야 안심이 된다면서 그제야 편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판사님과 검사에게 확실하게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어디 감히 의인을 고소하느냐고 큰소리를 내기도 했죠. 결국 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악수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에게 큰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박태식 씨, 내가 박태식 씨를 찜했습니다. 네? 그것은 그게 무슨... 내 남자로 찜했다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연락하고 모레도 연락하고 매일매일 연락하세요. 변호사님 진심이세요? 아유, 고백을 시원하게 했더니 부끄럽네요. 먼저 가볼 테니 연락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더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벌렁거렸고 고백 또한 저도 모르게 멋대로 튀어나왔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며 망했다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는데 늦은 밤 한 통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변호사님, 아니 지혜씨, 우리 내일 데이트해요.
사실 저도 지혜씨가 좋아요. 하트.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목소리가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자자자, 잘 잡혔다. 드디어 나도 남친이 생겼다. 이튿날, 저와 태식씨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씨, 정말 제가 좋아요? 택시기사인 제가 좋다는 게 진심이세요? 네, 왜요? 변호사가 택시기사 좋아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사자들은 같은 사자를 만나잖아요. 택시씨도 사자잖아요. 택시기사. 저는 지혜씨가 제 사건을 맡아주시고 해결해주는 걸 보고 반했어요. 솔직히 고백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혜씨한테 한참 부족한 남자여서 참았어요. 그런데 어제 저에게 고백을 해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고백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우리 둘이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위? 네? 아, 네네, 그래요. 오늘부터 1위. 저는 그와 처음으로 사귀게 된 순간 비혼주의자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자가 있는데 혼자 살 생각을 하니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았네요. 연애를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중간이 없이 바로 들이댔습니다. 그럼 바로 말 놓자. 오빠 호칭은 뭐로 할까? 오빠는 근육질이고 코가 크니까 딴딴이 어때? 딴딴이로 해야겠다. 그래, 그거 좋다. 그럼 나는 지혜 눈이 크니까 까꿍이로 해야겠다. 까꿍아, 딴딴이랑 오늘 뭐 하고 싶어? 저희는 사귀기로 하자마자 애칭을 정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뭐 하고 싶냐고? 보자. 나 MT 가고 싶어. MT 가자. MT라면 모텔? 까꿍아,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지. 누가 모텔이래. 말 그래 돌 MT. 대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해서 MT를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그러니까 공기 좋은데 양평이나 가평 아니면 강릉이나 어디든 물 좋은 공기 좋은데 가보고 싶어. 내가 오해했구나. 난 모텔 약자로 MT를 말하는 줄 알았어. 하여튼 남자들은 생각이 다 똑같구나. 오빠 저질 같은 모텔 얘기 그만하고 얼른 출발하자. 렛츠 고. 그래. 렛츠 고. 남자친구가 끌고 온 택시를 몰고 양평의 한 계곡으로 놀러갔습니다. 거기서 발도 담그고 백숙도 먹고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즐겼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쯤 남자친구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딴딴이 오빠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아니야, 이 정도는 껌이지. 그럼 내일은 뭐 할까? 일이 바쁘니? 응, 바빠. 그러니까 내일은 오빠가 도시락 싸서 내 사무실로 놀러와. 사무실은? 거기 수사관이랑 직원들이 보면 무슨 사이냐고 물을 텐데 까꾸와 나랑 사귀는 사이라고 말해도 되겠어? 딴딴이 오빠 또 자존심 낮은 소리 한다. 택시기사가 어때서? 하여튼 내일 안 오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내일 맛있게 싸서 놀러 갈게. 그래서 다음날 그이가 제 사무실로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꼭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래 만나고 나서는 인생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콧노래가 나왔고 일하다가 힘들 때 딴딴이의 연락을 받으면 미소가 절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좋아 죽는 사이가 되어서 1년 동안 매우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둘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같은 사이가 되었고 시간을 더 보내지 말고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친정에 먼저 갔는데 부모님은 그이가 택시기사라는 말에 실신하기 직전 상황까지 갔답니다. 지혜 너 사귀고 있다는 남자가 택시기사였던 거야?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네. 곱게 길러놨더니 택시기사와 결혼하겠다고? 여보, 지금 나 꿈꾸는 거지? 꿈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을 꼬집었는데 아프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지혜야, 너 우리한테 반항하고 싶어서 이 남자를 데리고 보니 혹시 우리가 너에게 실망을 준 일이 있는 거야? 예상대로 부모님은 택시기사 남자친구를 반대하시며 저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화가 날 법도 한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인사 오겠다고 저를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절대 부모님 뜻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했어요.
딴딴이 나랑 헤어질 거 아니지? 까꿍아, 내가 너랑 헤어질 리가 있겠어?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허락받을 테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자. 고마워. 우리 부모님 비난도 안 하고 참아줘서. 까꿍이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기도 하잖아. 그럼 우리 엄마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어? 내일 모레 찾아뵐까? 그래, 좋아.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면 어쩌지?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이 드는 건 아니겠지?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니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봐서 걱정이었습니다. 이틀 뒤 예비실에게 찾아왔는데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태식이가 만나다던 아가씨군요. 듣던 대로 눈부시게 예쁘시네. 어서 들어와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도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시네요. 우리 딴딴이가 누굴 닮아서 잘생겨나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네요. 말도 재미나게 잘하네. 아가씨가 구김살 하나 없는 게 참 예뻐. 얼른 앉아요.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밥은 기똥 차게 잘하니까요.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그리고 저한테 편하게 반말해주시면 안 돼요? 내친 김에 새애기라고 불러주셔도 좋고요. 그래. 말 편하게 할게. 새아가. 네, 어머님 고마워요. 제가 손재주는 없지만 조수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의 마음에 단번에 들게 되어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한정식에서 먹는 코스 요리는 저리 가라 라고 말해도 될 만큼 손맛이 끝내줬답니다. 어머님, 음식이 진짜 맛있네요. 특히 이 생선구이는 대박이에요. 식당 하시는 거로 들었는데 제가 먹은 반찬들과 똑같이 상차림에 나가나요? 그렇지. 난 집밥이나 가게밥이나 똑같이 한다. 내 가게가 점순 생선집 아니냐? 내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한다. 음식은 정성이 중요하니까 매일 좋은 재료 사서 쓰고 있어. 어머님 혹시 체인점 하실 생각 없으세요? 빈말이 아니라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어머님이 하신 게 최고로 맛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체인점? 에이, 난 지금도 힘든데. 체인점까지 하면 몸이 못 버틸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의 손맛을 전수해서 여러 매장에 어머님 이름으로 가게를 내보세요. 이건 진짜 잘 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한 솜씨여서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이니까 법적인 거 걱정하실 일 없고 창업할 사람을 모집하는 건 딴딴이 오빠가 홍보를 좀 하면 금세 문이 들어올 것 같은걸요? 제가 미주알 고주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고 남자친구도 좋은 생각이라며 한번 도전해보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가게 앞에 체인점 문의 편말을 붙여놓고 온라인으로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은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어서 금세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 모였어요. 법적인 자문은 제가 해드리고 음식 점수는 시어머니가 해주셔서 2달 만에 체인점을 4곳을 오픈했습니다. 당연히 본점과 체인점 모두 장사가 잘 됐고 앞으로 더 대박날 일만 줄줄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아직 상견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아가, 태식이랑 결혼하겠다면서 왜 상견례 날에 안 잡니? 내가 가게 돕는 것보다 너희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먼저 아니야. 아하, 그런다야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잊어먹고 있었네요. 빠른 시일 내로 친정 부모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혹시 너희 부모님이 태식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냐? 하긴 변호사가 택시기사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시원하게 허락해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오빠를 반대하지 않으세요. 다들 바빠서 대화를 못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고 계속해서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빨리 병원으로 가보자는 전화였죠. 아빠와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출발해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엄마 괜찮아? 많이 다친 거야? 아니, 난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어. 누가 나를 구해줘서 외상은 없다. 그냥 너무 놀라서 안정제를 맞고 있는 거야. 안 다쳤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누가 구해줬다고? 그게 누군데? 저기 오네. 우리 박서방.
뒤를 돌아보자 제 남자친구가 수건에 물을 적셔서 걸어오더군요. 그이는 엄마 이마에 수건을 얹어드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까꾸가 놀랐지. 아버님 놀라셨죠? 제가 택시 운행 중에 어떤 놈이 저지르는 걸 보고 내려서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해드린 분이 어머님이더라고요.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딴딴이. 별 말씀을 까꾸이. 그렇게 묻지마 범죄자에게 그이가 엄마를 구해주는 덕에 바로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치르고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가 되었더니 그이가 더욱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얼마나 세심하던지 덤벙대는 저를 대신에 챙겨주고 정리해주는 덕에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체인점을 도와주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체인점이 10개 이상으로 늘어나자 아예 재료 공급을 담당하려고 냉동 탑차기사로 서울 경기와 지방을 오가는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조금 가난했는데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게 되니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시어머니도 엄연한 회장님이 되셔서 돈방석에 앉으셨습니다. 해가 몇 번 바뀌자 어머님은 총감독을 하며 체인점을 순회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또한 제가 결혼 4년 만에 딸아이를 낳게 되면서 행복은 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손녀를 자랑하려고 업고 다니시면서 동네방네 껑충껑충 뛰어다니셨답니다. 저야 어머님이 딸아이를 매일같이 돌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군요. 새아가, 그리고 태씨가, 내가 우리 손녀를 여기저기 자랑했더니 고향에서 연락이 왔다. 마을에서 향후회가 열리는데 한번 오라고 하네. 우리 다 같이 다녀오면 어떻겠니? 네, 좋아요. 저도 어머님 고향이 궁금했어요. 재밌는 추억이 되겠는걸요? 네가 좋다니 다행이다. 바쁜 변호사님이 시간을 내준다고 하니 고향 친구한테 내려간다고 답장해줘야겠구나. 저희 부부와 딸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놀러 가기로 했답니다. 열흘 뒤 그날이 왔고 저희 가족들은 남편의 차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손녀를 옆에 앉히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챙겨주셨습니다. 5시간 가까이 달려 어머님의 고향에 도착했는데 비포장길에 들어서자 숯똥 냄새가 짙게 풍겨왔습니다. 와, 이게 바로 고향의 향기인가? 어머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들판도 예쁘고 하늘도 도시랑은 완전히 달라요. 나도 여기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다시 봐도 좋구나. 태식이가 5살 때 이사를 하였지. 아들, 넌 기억나니? 글쎄요.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저기 밀밭 근처에서 동네 형들이랑 잠자리 잡던 거 기억나네요. 참 신기하다. 그전에는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니까 기억이 드살아나요. 내가 어릴 때 여기 들판을 엄청나게 뛰어다녔지. 그러다 남의 밭을 밟아서 혼도 많이 나고 말이야. 다 추억이다. 오랜만에 오니 정말로 좋구나. 시어머니는 고향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거리를 감상하였습니다. 저희는 늦은 밤에 도착해서 마을 회관에서 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내려오시라고 연락하신 분이 마을 회관을 관리하시는 분이셔서 바로 편한 잠자리를 가졌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고 깨끗하게 씻고 곱게 화장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향분들에게 저희 소개를 하실 테니 제 예쁜 모습으로 보이려고 화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딸아이 역시 예쁘게 입혀서 마을회관을 나왔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 친구로 보이는 여러 할머니들이 마을회관 앞 정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인사하셨습니다. 얘들아, 향자야, 성자야, 말순이도 있네. 얘들아, 반갑다. 너가 뭐지요? 어라 점순이 아니냐? 맞네, 점순년이 왔구만. 저거 서울 가서 장사한다더니 아들 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낳은 모양이지.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정자 앞까지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얼마만이니? 35년? 아무튼 반갑다 친구들아. 뭐지 친구? 이 시녀가 어디서 친구 소리하고 자빠졌냐? 야, 네 애비가 우리 집 머슴했던 거 까먹었냐? 이 몸종년이 세월이 지났다고 우리를 친구로 보는겨? 그러게 말이다. 나이 처먹고 자식 낳고 살더니 옛날 기억을 까먹은 모양이다. 너 우리 집에 쌀 돈냉질하러 다니던 거 기억 안 나냐? 네 집안이 대대로 남자들은 머슴, 걔집들은 하녀였잖아. 이 종년아,
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하인 냄새가 풍기는구나. 너 여기가 네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야? 내 고향이지. 그러니까 내려온 거야. 미안. 고향은 무슨? 너는 족보도 닭같은 천박한 천씨 집안이잖아.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리 마을에 피부터 먹고 살았던 게 어떻게 니년 고향이 되냐? 얘들아, 친구들아, 오랜만에 봤는데 말해 그렇게 해야겠냐? 뭐 친구? 얘들아, 저 종년이 우리들의 친구란다. 너희들 나 몰래 종년이랑 친구 먹었냐? 웃자스까, 점순이 종년아. 여기서 널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디. 시어머니 친구들은 35년 만에 만나서 막말에 서슴지 않고 뵀더군요. 저는 너무 화나서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다시 웃으면서 친구분들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이 남의 집 좋은 노릇을 하던 천한 집안이었지. 그래도 우리가 친구 사이 아니었냐. 난 그렇게 생각했어. 이 천한 종년이 겉대가리 상실했네. 우리가 니냐 친구할 건뭐니냐? 야 종년, 오랜만에 노래 하나 하자. 너도 기억할 거야. 저 미막 끝까지 내 발로 기어가서 다녀와. 시간은 10분 준다. 늦으면 1초에 싸대기 한 대씩이다. 시작. 상자야 그만해.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날 이렇게 막다고 무시하니? 그만하고 잘 좀 대해줘라. 난 너희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었어. 저 정년주도 활에서 나오는 소리 봐라. 우리가 보고 싶었대. 야, 이 종년아. 니는 옛날처럼 처맞고 싶어서 몸뚱아리가 큰지 그랬구나. 그래, 좋다. 보고 싶었다니까 놀아줄게. 일로 와. 너희들은 그대로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내가 고향을 떠난 것도 너희들 때문이었는데 이젠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난 그만 다른 친구들 보러 가볼게. 미친 종년아. 누가 널 반긴다고 이사로 간다는 거야. 네가 뭐라도 데려올 줄 아냐? 멍청하냐나. 실컷 조리돌림이나 당해봐라. 이따 배관 앞에서 잔치하니까 꼭 와라. 트로트 가수도 오니까 꼭 오라고. 와서 종년답게 밥상 술상이나 차리라고. 맞네. 손 많이 가니까 총년 부리면 우리가 할 일이었잖아. 야 점순아, 이따 꼭 와라. 우리가 친구해줄 테니까. 그래. 저는 분노하며 주먹을 꽉 쥐고 당장이라도 할망구들을 손봐주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과거에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 이게 엄마 고향이요? 저런 것들을 보러 오고 싶으셨어요? 맞아, 어머님. 저런 할머니들이 뭐가 보고 싶다고 여길 내려오자고 하셨어요. 너무 그러지들 마라. 그래도 나한테는 여기가 고향이고 소중한 곳이라고. 너희들 내가 종년 출신이라니까 불쌍해 보이니? 옛날에는 누구나 입에 풀칠하기 어렵던 시절이었잖아요. 전혀 불쌍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머님 안 되겠어요. 저희가 코를 딱딱하게 만들어줘요. 어깨 펴세요, 어머님. 저는 기가 죽은 시어머니한테 힘 좀 내라며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다녔는데 열의 아홉은 시어머니를 머슴 딸이니 시녀 하녀라고 부르면서 무시의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를 초대한 친구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시어머니를 막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식구끼리 마을을 거닐며 풍경 감상을 하고 오전에 시간을 보내고 오후부터는 마을 향후회가 열린 마을회관 앞으로 갔습니다. 향자라는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시고는 깔깔거리며 웃으며 이목을 끌었답니다. 야야 친구들아, 저기 종려로 왔다. 대대로 머슴 집안이었던 천신의 딸내미 점전순이가 왔다고. 천덕꾸러기 천신의 딸년이라고. 뚜야, 저년이 아직 욕을 덜 먹었나보. 아니면 욕 처먹고 싶어서 놀러 왔나 보지? 야야, 너 모르지마. 애새끼들은 알고 왔는데 체면이 죽었다. 물론 차례에 체면이 없지만 말이야. 정순아, 뭔 이유 보줬네. 네 서방 죽었다면서? 그럼 나랑 몰래 방앗간으로 좀 가면 안 되겠냐? 나도 호래비로 산지 꽤 됐다고. 점순이야말로 쌍끝 중에 최고 쌍끝이었지. 이 집 저 집 허드렛 일하고 식모 노릇해서 볼이 얻어가고 그랬잖아. 애비랑 애미가 머슴살이 하다가 골병 들어서 점순이 전년이 10살 때부터 종노릇을 했을걸. 어이 점순아, 요즘에는 쌀밥 먹고 사냐? 낮바닥이 빤들빤들해졌다. 점순이 저 총녀는 절신의 애비가 엎덩이로 데려왔다는 소문도 있던데 점순아, 너 어느 종자냐?
이러나 저러나 철을 쌓은 것이네. 많은 노인네들이 시어머니를 두고 어찌나 심하게 조롱하고 희롱하던지 진짜로 길바닥에 돌을 주워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속한 게 있으니 참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꼭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평정심해가지고 엷은 미소로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저희 식구들은 당연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름 모를 트로트 가수 하나가 와서 노래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순간에는 다들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버려둬서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막걸리에 취해 흥이 나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시어머니를 초대해 주신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할 말이 있어 할머니가 호명해 주셨어요. 우리 어여쁜 점순이 며느리가 우리 마을을 위해 큰 걸 해주셨다네요.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이소.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며 시어머니한테 윙크를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갔다 올게요. 마을 어른들이 모두 어머님을 우러러 볼게 만들겠습니다. 이윽고 무대에 오른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저는 천점순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고향에 35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 어머님이 이 마을을 위해 발전기금 1억을 기부하시기로 했습니다. 고향을 위해 큰 기부를 해주신 우리 어머님께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저는 당연히 환호성이 터져나올 줄 알았는데 몇몇 노인만 해벌쭉 웃을 뿐 다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더군요. 신하 출신이 선고해서 돈을 기부한다니까 배알이 꼬인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천인이 돈 좀 벌었다고 요새 떨라고 왔구만. 야 첨년순 우린 니년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종년 돈을 받아먹느니 굶어 드시는 게 낫겠다고. 맞아. 어리 천박그년이 감히 우리 앞에서 돈 자랑을래. 네가 1억을 기부하든 10억을 기부하든 식모 시녀 하이 따위밖에 안 되는 년이야. 천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기부고 뭐고 다 취소해버리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그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사회자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마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마을에 어릴 적 동무 하나가 내려왔잖아요. 우리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쪼가 들어줘 봅시다. 점수나 나와라. 그러자 어른들은 야유를 보내며 어디 조년 따위가 향후에 무대에 서냐고 쌍소리를 하더군요. 이 모든 걸 참고 무대에 오른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전할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 오빠들, 아우들 모두 안녕하셨어. 나 천씨 집안의 점순이에요. 여러분이 실컷 놀리던 머슴집 딸내미예요.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 참말로 좋네요. 그런데 다들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야 몸두녕이 뻔뻔하게 고향에 온 것도 모자라. 우이 종려라. 네가 거기 서서 뭐하는 짓이야. 종려는 내려와서 앉으라 차려. 저 찻조년이 여기서 남편감 구하러 왔나? 왜 이렇게 나대는 것이여? 이년아 아랫도리가 쓸쓸하냐? 끝까지 조롱했지만 시어머니는 인내하시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저 형자야 성자야 니들 몇 년 전에 땅 팔았지. 그리고 후인식이 영모 동년이도 재산을 홀랑 다 까먹고 새빵살이 한다면서? 야들아 내가 서울서 우리 며느리를 만나서 꽤 성공했다. 장사해서 돈방석에 올랐더니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니들 논바닥이랑 너희들이 앉아있는 그 땅을 내가 다 사버렸다. 천미희라는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산 것이 바로 나야.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고향의 땅과 건물을 잔뜩 사두셨던 걸 지금 밝히셨습니다. 성함은 진작에 바꾸셔서 저희는 알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처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고향에 땅을 왕창 사들이고 건물까지 매입했다고 하니 하나같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씩 웃으며 할망구들과 할아버지들한테 경고의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땅 주인이고 하니 그만들 농사짓는 거 철수해줘야겠어. 그리고 마을 건물도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이용하지 말거래. 날 친구로 여겼으면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나를 천한 몸중년 취급하니 못 참겠다. 돈이고 바치고 사람 시켜서 싹 다 밀어버리고
내가 세우고 싶은 건물이나 올려야겠다. 벌써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높으신 공무원하고 다 이야기 끝났다. 지금 너희들이 처먹고 있는 술상이 최후의 만찬이여. 내일부터는 모두 지옥이 시작될 것이야. 헤헤. 시어머니가 참고 계시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봅니다. 친근하게 시어머니를 대해줬더라면 그들의 부담을 빼앗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더들 개거품을 물고 인상이 흐려졌는데 향자 할머니가 말을 더듬거리며 말하더군요. 네가 돈 좀 벌었다고 꼴값을 떠나 가본데 아무리 땅 주인이어도 멋대로 돈바닥을 밀어버릴 수는 없을 거구만. 아, 법이 문제가 될 거다. 세아가 내 변호사 며느라. 네가 법적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겠냐. 저는 깔깔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문제없이 다 해결해 드릴게요. 논이고 바치고 다 밀어버릴게요. 변호사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분부만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노친네들이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비굴한 자세로 바꾸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빠른 태세 전환이었어요. 최악이었던 할머니인 향자 할머니가 눈치를 보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몇 걸음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야 점순아, 이러지 말자. 나 논바닥에서 농사 짓는 거로 우리 처씨들 먹여 살리고 있다. 아들 새끼는 한심하게 백수 건달이고 딸내미들은 시집 갔다가 죄다 이혼해서 손가락 빨고 있다. 나 아니면 내 새끼들 모두 굶어 뒤져버리는 게 이렇게 빌딩께 논바닥을 밀지 말아라. 이어서 다른 노인네들이 줄줄이 움직여 무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더군요. 우리 청순이가 고향에 헬스였구만. 자가 한마디 하면 우리 길바닥에 나가게 생겨버렸어. 점순아, 우리야 미안하다. 점순아, 아니 전 대표님 제발 우리를 내주지 말아요. 너한테 좋은 년이라고 욕한 것도 미안하고 과거 너를 부려먹었던 것 모두 사과할게. 점순아,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네가 우리 목을 쥐고 있으니까 제발 살려줘라. 그렇게 비굴하게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마을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땅을 모두 밀어버리면 다들 굶어 죽는다고 난리였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이크에 대고 킥킥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옛날 기억나냐? 우리 놀이 많이 했잖아. 저기 밑밭 끝까지 내 발로 기어가서 찍고 돌아오는데 10분 줄게. 1초당 싸대기 한 대씩인 거 알지? 딱 3명만 구제해 줄 테니까 다들 놀이 준비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숱하게 당한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잘 알 것이여. 아, 그 놀이 예전에는 우리가 점순이를 놀려 먹었는데 이젠 반대가 돼버렸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황제야, 다 들린다.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빠져. 니는 논만 싹 밀어버릴 테니까. 아니야 점순아, 누가 싫다고 하였냐. 나 할 것이여. 꼭 1등해서 내 돈을 지키고라고. 10대 명이 네 발로 나란히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호루라기를 불자 다 늙은 노친애들이 네 발로 기어 밑밭을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농락하고 조롱하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대로 돌려받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는 입을 가리고 깔깔 웃으며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대단해요. 너무 멋있어서 반했다고요.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실은 말이다. 내가 고향에서 무시당하고 살았던 게 한이어서 복수하려고 온 거야. 어떠냐? 이래도 빨리 서울로 올라가고 싶냐? 아니요. 실컷 구경하고 가야죠. 저 못돼 먹은 어른들이 어머님 앞에서 기는 걸 재밌게 감상할 거라고요. 아, 속이 시원하네요. 어머님 진짜 멋있으세요. 나도 안다. 그럼 계속 구경이나 하자. 저 못돼 먹은 것들이 내 앞에서 내 발로 기어가는 꼴을 보니 기분이 묘하다. 좋기도 하고 옛날에 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말이야. 금이 환양을 축하드려요, 어머님. 나도 고맙다, 세아가. 너 아니었으면 성공도 못했을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도 않았을 거다. 사랑한다, 세아가.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당기시더니 볼에 뽀뽀를 쪽 소리가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볼에 입맞춤을 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한편 밀밭을 네 발로 기어서 끝까지 갔다고 돌아온 노인들은 서로 3등 안으로 들려고 나를 세우고 몸싸움을 하며 들어오더군요. 성자 할머니와 남자 할아버지 둘이 먼저 들어와서 나머지 노인들은 탈락이었습니다. 1등 성자, 2등 동년이, 3등 미지기. 너희들 노는 내버려 두지. 나머지는 싹 다 밀어버릴 것이야.
그러자 땀 범벅이가 된 황자 할머니가 두 손을 싹싹 피더군요. 점순아, 나 좀 살려줘라. 네가 땅을 밀어버리면 내 새끼들은 진짜 다 굶어 죽어. 제발 살려줘. 그럼 3등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양보해달라고 해봐. 누구든 3명만 봐줄 거니까. 꼭 그래야 쓰겄냐. 성자야, 내 베스트 프렌드 성자야, 네가 양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넌 나보다 형편이 낫잖여. 친구 좋아하시네. 니년이 나보다 힘 좀 세다고 무시한 게 50년이 남았사이. 내가 니년 집가방 들어주고 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부하다칩니다. 이년아, 망하려면 나라 망해라. 이년아. 뭐지요?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런 거요. 다 늙어 산다는 소리가 고작 싸움박질이냐? 이년아, 넌 노래에서 쳤으니까 빨른 가서 침이나 싸. 형제할머니와 손자할머니의 말싸움에 이어 다른 노인들도 말싸움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보시고는 뿌듯하게 웃으시더니 이내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됐다. 그만하면 됐어. 다들 그만 싸워. 내가 누구처럼 갑질이나 하러 온 줄 아냐? 나는 내 고향 땅을 밟으려고 내려온 것이여. 니들이 날 짓밟힐까봐 무서워서 못 내려오다가 며느리를 만나 성공해서 35년 만에 돌아왔다고. 여긴 누가 뭐래도 내 고향이야. 난 이곳을 지킬 것이고 니들이 논밭에서 농사하는 걸 막지 않을 거야. 대신 모두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거야. 내 눈에 벗어나거나 내 심기를 건드렸다간 지도새도 모르게 밭을 밀어버릴 거요. 알아들었어? 점순아, 고맙다. 우리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우린 네가 이렇게 성공하고도 오래를 봐줬는데 우린 널 천한 종년이라고 친구 취급도 안 했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다. 점순이, 난 네가 어릴 적부터 마음씨가 넓은 걸 알고 있었다. 여신은 성인군자 같은 훌륭한 사람이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충성을 맹세할 텐께 쫓아내지만 말아줘. 충성까지는 바라지 않아. 날 사람답게 대해주고 친구로 봐줬으면 좋겠어. 하인이나 머슴이 아닌 친구로 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우리 오늘 진짜 많은 생각을 했다. 네가 우리에게 선심을 베푼 것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요. 자, 다들 점순이 마세. 점순이 마세. 마세. 그렇게 시어머니가 용서의 말을 전하자 다들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고향 땅에 집을 한 채 지으시고 도시에서 나흘을 보내시고 고향에서 사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야 묵혀있던 소가리가 해결되었다며 진심으로 행복해하셨죠. 가고 싶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미움받을까봐 가보지 못하던 고향을 가셨으니까요. 여하튼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총괄 책임지시며 여유있는 일상을 즐기셨고 남편은 냉동탑차를 타고 열심히 가게를 돌며 재료를 전달하고 맛이 변하지 않았는지 매일 체크하고 있답니다. 저는 변함없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병원 일에 지치셨는지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두 분 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사람이 많은 곳을 꺼리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고향에 집 한 채를 마련해주겠다며 노후를 거기서 즐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부모님은 망설임 없이 좋다면서 바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사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멋지게 지어주셨는데 친정 부모님께 돈 한 푼을 받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공짜로 집을 선물로 받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사돈,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어도 이건 아니죠. 사돈이 피땀 흘려 버신 돈으로 저희 집을 선물로 주신다니요.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돈 받으셔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이고, 안사돈. 저한테 며느리가 없었다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평생 고립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제 인생에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두 분의 딸이니 제가 선물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거 참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다른 것으로 꼭 갚아드릴게요. 결국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한 친정부모님은 공짜로 얻은 집에서 노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첫째가 조금 크다 보니 둘째가 욕심이 나더군요. 저희는 평소에도 금슬이 좋지만 둘째를 가지려고 더 뜨거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단단이 오빠, 오늘 단단한 밤 보내볼까? 까꾸아, 오늘 밤은 어제보다 2배로 단단해지겠어. 자, 우리의 사랑 시작하자. 어머, 단단이 오빠, 까꿍이 심장이 까꿍 하는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매일 둘째를 가지려고 황홀하고 매혹적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골 어른들은 지금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설설 기는 비굴하고 얌전한 인간들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대하고 막대하고 조롱과 희롱하던 노친네들이 이제는 시어머니를 우러러 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네요. 이렇게 사연에 글을 적어보니 그때 중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시어머니가 당신과 저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드리면 좋겠다고 하도 보치셔서 일주일 내내 일기 쓰듯이 쓰고 지우기 반복하다가 보내드립니다. 모두 재밌게 들어주셨기 믿으며 이만 줄일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